안녕하세요, 유튜브라더의 김PD입니다. 오늘 새벽에 WWDC가 이제 개막을 하면서 키노트가 시작이 되었어요. 키노트를 통해서 iOS라든지 아이패드 OS 그리고 맥OS, 애플워치 OS까지 다양한 OS의 업데이트가 공개가 되었죠. 아이폰 11 프로 맥스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 4세대에 새롭게 이제 업데이트가 된 OS를 설치를 했습니다. 제가 아직 충분하게 좀 사용은 못 해봤고요. 키노트를 중심으로 어떤 기능들이 좀 추가가 되었는지 아이폰 그리고 아이패드, 애플워치와 맥OS를 중심으로 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OS 같은 경우는 드디어 위젯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요. 위젯 기능이 추가되면서 이제 다양한 정보를 또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로 사용하는 앱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이제 홈화면에 이제 꺼내 놓고 다양한 크기로 좀 위젯을 세팅해 놓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스택 기능이라고 추가가 되었는데, 위젯 기능 중에서 내가 좀 자주 사용하는 위젯들 위주로 바로 이렇게 스크롤해 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홈화면에서 이제 가장 뒤로 넘어가면 앱 라이브러리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앱 보관함, 앱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여기를 보면 다양한 앱들이 있는데 그 앱들이 자동으로 좀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설치된 수많은 앱들이 이곳을 통해서 그룹별로 좀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검색 같은 경우도 가나다 순으로 좀 찾기 편하게 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화가 올 때 통화 알림 메시지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전화가 오면 전체 화면에서 그 알림이 발생하는데, 전화가 올 때 다른 앱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전화가 오면 그 위에 레이어 형태로 전화 통화 알림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페이스타임이라든지 이런 알림들이 심플하게 좀 바뀌면서 기존의 앱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PIP 기능이 추가가 되었어요.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사파리 앱을 사용하면서 유튜브라든지 다양한 영상을 좀 재생을 하면서 다른 앱을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유튜브 백그라운드 재생도 가능하고요. 카카오톡을 하면서 유튜브 영상을 본다라든지, 서핑을 하면서 유튜브 음악을 듣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통역 기능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키노트를 보면서 한글도 지원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 한글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와 한글을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번역을 하면은 여행지 같은 데서 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번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제가 말하는 것들을 번역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이 안 되는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다운로드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메시지 상단에 이제 영역에 총 9개까지 대화 목록을 고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미지나 이모티콘으로 좀 자주 사용하는 그런 그룹 등을 설정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룹 대화에서 특정 메시지에 답장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좀 포함이 되었어요. 카카오톡에 있는 그런 기능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카플레이 기능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다양한 웰페이퍼 기능이 있고요. 아이폰이 있으면 잠금 해제를 할 수 있고요. 차에 탑승한 다음에는 아이폰은 무선 충전기라든지 그런 곳에 올려놓으면 차에 시동을 걸 수도 있다고 해요.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또 놀라운 기능 중에 하나는 키를 일시적으로 가족들과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내면 가족들이 이 키를 가지고 차를 운행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놀라운 거는 아이폰의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이 되더라도 5시간까지는 작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어팟 프로 사용자들에게도 좀 좋은 기능이 추가가 되었는데, 업데이트를 통해서 좀 더 이제 입체적인 그런 공간감 있는 사운드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패드 OS는 작년에 이제 아이패드 OS라는 명칭으로 완전히 OS가 독립이 되었습니다. 기반 자체는 이제 iOS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iOS 기능에 추가적으로 이제 사이드바라든지 여러 기능들 위주로 사용성 업그레이드에 좀 포커스가 맞춰졌더라고. 아이폰에 적용된 대부분의 기능들은 좀 적용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아이패드에서 이제 가장 많이 달려진 기능 중에 하나가 이 사이드바 기능하고 애플 펜슬이 이제 활용한 기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사이드바 기능 같은 경우는 파일 앱이라든지 메모 앱이나 사진 앱 이렇게 다양한 앱들에 적용이 되어 있는데, 사진 스테이지에서 사진을 보다가 내가 마음에 드는 사진이 있으면 원하는 곳으로 즐겨찾기라든지 이런 곳으로 이동을 할 때 그냥 드래그만 해서 이동을 해주면 되게끔 전체적인 메뉴를 좀 한눈에 보기 쉽게 사이드바 영역이 좀 구성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텍스트 필드의 영문을 이제 인식할 수 있는 애플 펜슬 기능이 좀 추가가 되었어요. 다양한 애플 펜슬 기능 중에 하나인데 아직 한글은 좀 지원이 되지 않지만 아이패드를 활용하다가 내가 뭐 텍스트를 입력해야 될 상황이 됐을 때 터치나 뭐 키보드 이용하지 않고 애플 펜슬로 그냥 텍스트 필드에 그냥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그 원하는 사이트로 뭐 이동을 하거나 그 메시지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메모되어 있는 기능들을 텍스트 형태로 선택을 해서 다양한 곳에 그냥 붙여넣기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도형 같은 경우도 그릴 때 좀 더 이제 완성도 높은 도형을 쓱쓱 대충 그려도 완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형을 그리다가 마지막에 좀 꾹 눌러주면 그 모양과 근접한 그런 도형들이 완성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OS가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워치페이스가 좀 추가되는 형태이고요. 이번에는 뭐 자동 손 씻기 감지라든지 뭐 수면 추적 기능 이런 기능들이 좀 추가가 되었고요. 워치페이스를 좀 다양하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워치페이스도 공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꽤 다양하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워치페이스 시스템이 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운동 모드 같은 경우도 4가지가 좀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도 앱도 은근 유용하게 사용한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뭐 도보라든지 운전, 황승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이 있는데 이런 기능 말고도 자전거 경로 기능이 좀 추가가 되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나 거리 그리고 자전거 도로 유무 등을 이제 파악을 해서 경로를 좀 체크할 수가 있고요. 이동 시간이라든지 뭐 고도 등의 변화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운동 앱에서 모두가 4가지가 추가가 되었어요. 뭐 댄스라든지 코어 트레이닝 그리고 근력 강화 운동이라든지 마무리 운동 모두가 추가가 되었는데 애플워치가 뭐 가속도계라든지 센서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이제 합산을 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움직임을 하는지를 좀 체크를 하고 또 심박수도 체크를 하고 그래서 정확한 열량을 좀 계산한다라고 합니다. 진짜 좀 뭐 놀라운 기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수면 추적 기능이 이제 추가가 되었죠. 이제 애플워치를 착용한 사용자가 원하는 숙면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필요한 시간에 제 시간에 좀 취침을 할 수 있도록 루틴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취침 모드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이제 깨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변하면서 배터리가 30% 미만이다 그러면 충전하라는 그런 알림이 뜨기도 합니다. 맥OS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이제 다양한 그런 변화들 중에서 가장 큰 변화가 또 이루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똑바라든지 사이드바 기능 뭐 여러 가지 이제 스테이지를 좀 넓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 위주로 좀 추가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단의 메뉴바도 반투명대로 좀 바뀌었고요. 그리고 데스크탑 하단에 어떤 사진을 넣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뭐 각각의 메뉴를 실행할 때 좀 다른 느낌이 나겠죠. 그리고 와이파이나 사운드 컨트롤도 쉽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컨트롤을 일단 제어센터 이쪽으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밝기 조절도 할 수 있고요. 다크 모드, 온오프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림 센터 또한 알림 기능하고 위젯 기능을 한 곳에 모아뒀어요. 그래서 훨씬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상단에 이제 시계를 선택하면 열 수가 있고요. 다양한 위젯들은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합니다. 제가 오늘은 일단 아이패드 OS라든지 아이폰 OS 그리고 워치 OS, 맥 OS를 키노트를 중심으로 변화된 기능들을 좀 살펴봤고요. 실제 이제 아이폰 OS라든지 아이패드 OS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들을 몇 개 좀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뭐 아이폰이라든지 아이패드, 애플워치 그리고 맥을 좀 업데이트 한 다음에 좀 사용을 해보고 실제 이런 기능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좋아졌는지 실제 사용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활용성이 좋아졌는지를 좀 한번 체크해보고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브라더.